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더 이상 중동 전쟁에 대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급등했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그 부분이 우리 시장의 이제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요? 오늘도 장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한번 마감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애초부터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았지만 막판 들어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화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바로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장중 6,700선, 그러나 뒷심은 부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현대차를 힘입어서 또 SK스퀘어를 힘입어서 장중에 6,700선이라는 정말 놀라운 숫자를 또 한 번 마주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시총 사이즈가 이제 8위로 등극하면서 영국을 제치게 됐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미국 선물 주가 지수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하방 변동성을 유발하자 우리 시장도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의 보도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은 급등했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마감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2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2, 반복되는 K바이오 실망이 될 텐데요. 삼천당제약에 이어서 ABL 바이오의 급락 우리는 오늘 또 마음 아프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K바이오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또 밤사이에 담도암 결과 발표가 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이 테라퓨틱스 급락을 보고 좀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실망 매물 세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락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포인트 3, 병목에 환호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든 무섭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교집합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는 병목인데요. 병목이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뜻합니다. AI 병목 현상,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반도체, 전력과 같이 제품 단가를 올려도 수요자들이 필요한 만큼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쪽의 주가가 비이상적인 급등 현상을 보이며 우리 지수도 7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대우건설, 삼성 SDI, 그리고 또 한 번 상승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다음 병목을 업고 급등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병목을 따라가는 우리 시장의 다음 행선지 잠시 후 고민해보죠.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6,700선 돌파는요, 오전 11시 구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6,712포인트까지 터치했던 이때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SK스퀘어는 급등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대차가 오늘 오름세를 좀 가파르게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1%대 하락을 오늘장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 SDI의 상승이 그 구멍을 메꿔주면서 주가 상승 견인에 성공을 했던 건데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여전히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자랑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형 철강주들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관세 개편 호재 플러스 중국 철강 감산 기조 속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 형성되자 관련주들이 좀 매기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1분기 적자 축소 소식을 알려주면서 2차 전지 전방 섹터에 훈풍을 불어다 넣어주고 있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LG전자가 구글, 엔비디아와 AI 협력 논의 소식을 좀 들려주면서 주가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조용하고 여타 다른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둔화되니 지수도 함께 조용한 모습 0.46% 상승에 그치며 6,645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오늘 애초부터 방향성을 하락으로 잡았던 지수는요, 장중에 1,20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ABL 바이오 때문이겠죠. 담도암 임상 실패 평가 속에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투심 위축 현상을 일으켰고, 그러나 일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버텨내주는 힘이 있으니 지수도 좀 상승 전환하려는 하락폭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는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 권역에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 지수 0.77% 하락하면서 1,2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200선을 지키려는 시도 우리는 오늘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홀로 오롯이 받아내주면서 현재 시각 기관이 5,25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 개인 또 한 번 팔고 있습니다. 3,00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네요. 선물 시장에서는 3,1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ABL 바이오의 담도암 관련한 발표가 있는 당일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5,1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거센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아주 열심히 사주고 있는 모습, 7,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 시장, 악재를 굳이 꼽아보려면은 가파르게 올라온 속도가 아닐까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서 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출발합니다.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MD 컨설팅 최수창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당 22만 원 선 잘 지켜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당 130만 원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1%대 상승세 잘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12종목 안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종목은 바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무려 시총 10위권에 등극을 하면서요. 오늘 주당 83만 6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 상승폭은 살짝 미미해졌지만 여전히 5%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알루코, 송원산업, 문배철강, 아주스틸, 넥스틸, 포스코스틸리온 이런 좀 사이즈가 작은 철강주들이 오늘 일찍 급등하면서 장중 상승 VI가 여러 차례 발동되기도 했었죠. 부국철강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휴스틸도 18% 급등하면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의 발빠른 순환매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런 반등장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의 현황을 보시면은요. 광전자가 10% 급락, 한화갤러리아도 9.3% 빠지고 있고 그동안 급등했던 HD현대 마린엔진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상상인증권, LX세미콘, 그리고 한화엔진, 명신산업,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에서의 질문, 현대차를 향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과연 코스피 7천을 견인하는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연일 돌파할 때 상대적인 흐름이 약했던 현대차, 오늘 모처럼 5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56만 원 라인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최수창 대표님. 네. 과연 오늘의 상승 1월 때처럼 멋진 아웃퍼폼을 보여주면서 7천으로 가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실적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심리, 투심인데요. 첫 번째 현대차를 좀 살펴보면 실적이 발표됐는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실제 본업인 차량 판매 대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실적이 났을까요? 차량 할부와 할부금융과 리스금융이라는 금융사업부에서 실적 증가가 반영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비해 가지고는 감소했습니다. 한 7, 8% 영업이익이 5%대로 떨어졌으니까 영업이익률도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본업에서 글로벌 판매 대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주춤하면서 둔화됐다라는 게 이게 변수거든요. 그러면 금융사업 쪽에서의 좋아지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했을 때 금융사업은 경기 민감과 금리 정책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판매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니라서 사실상 주도 상승, 본업의 실적으로 주도 상승에는 조금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지금 증시가 순환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좋고요. 아까 변목현상이라는 키워드처럼 몰리는 추세 그런 수주장고 종목들은 신고가의 투신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종목이 주춤하고 신고가 나고 잠시 멈출 때 순환 반등의 후발로 이렇게 자동차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특징인데 그렇다면 주도 상승 종목들이 더 올라가고 주춤거릴 때 다시 한번 재도약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심리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56만 원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최근에 빠졌던 거에 하프 반등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프 반등 빠졌던 폭의 절반 정도 회복한 건데 그 힘을 계속 이어가려면 50만 원은 이탈돼서는 안 됩니다. 50만 원이 재이탈된다면 기술적으로도 바로 상승의 힘이 떨어지면서 다시 약세의 흐름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만약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50만 원을 지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본질적인 사업이 아직 전망이 밝지 않으니까 주도 상승의 힘은 좀 약할 거다라고 보면서 저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근데 사실 어제부터 로봇주의 에너지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네. 만약 현대차가 다시 한번 로봇 모멘텀을 얻고 또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최수창 대표님은 지금 타이밍에선 50만 원 이탈하는지 지켜보면서 조금 관망하는 의견으로 지금 제시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실적 맞아요. 때문에. 로봇이라고 한 건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로봇 사업 이제 테슬라에서 로봇이 또 나오니까 YJ 링크 같은 경우 협업한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그 로봇 자체가 광풍을 다시 분다면 오늘 거래가 현대차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오늘 양봉 아예 안 깨야 돼요. 아. 일주일 내내. 근데 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힘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네. 조금 부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최수창 대표님의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벨 바이오의 급락분을 에코프로 그룹주와 그리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이 3%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그래도 일부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분을 어느 정도 조금은 만회해 주려는 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HLB도 1.1% 상승. 그러나 ABL 바이오 19% 넘게 급락하면서 주당 14만 원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버텨내면서 로보티즈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좀 세게 출회되는 반면에 어제 상승폭이 살짝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레인보 로보틱스는 좀 버텨내는 흐름.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오늘도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CIS가 1위 6.4% 급등, 그리고 ABL 바이오는 2위로 19% 급락, 세미파이브가 6.3% 상승, TMC, 고영, 대한광통신, 여기에 DSC 인베스트먼트, 에코프로, 아주 IB투자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ABL 바이오를 향해 보죠. 오늘의 ABL 바이오 급락, K바이오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성장통일까요? 기다리던 담도암 임상 결과 발표 후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이 기업은 수년 전부터 담도암 중심의 회사로 탈피한 지는 오래됐고요. 주가가 과거 10,000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건 플랫폼 때문이었습니다. 자, 송태현 차장님, 오늘의 급락을 기회로 이용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많은 강한 비가 내리는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ABL 바이오 자체가 담도암 관련된 원투의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다소 시장의 기대 대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라는 것 자체가 요 근래 워낙 악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악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재가 하나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진절머리가 난다. 라는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좋았을 경우에는 다소 작은 악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이 수급에 대한 출회라든지 아니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많은 확률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ABL 바이오가 이 관련돼서 이슈를 정리하고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차라리
그 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금까지 이슈가 없었던, 악재가 나오지 않았던 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쏠려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기대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보게 되면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한 3% 내외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 했을 때 이러한 이 임상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0위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보합권까지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없는 나머지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 보다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잠잠해지고 기간에 대한 수급 매물 이런 부분이 다 소화가 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심이 언젠가 위축된 부분이 풀릴 테니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에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우건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우건설 거래대금 정말 의미 있게 쏠리면서 주당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GS건설도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건설주들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좋은데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건설분 얘기 아마 강톤신도 제가 얘기를 이 시간에 또 이제 다뤄줬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그게 먼저 짧게 코멘트 해드리면 이게 신고가 나오고 터지잖아요. 터진다는 뭐냐 거래가 활발하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간들이 단기 변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오면 이제 워낙 주목되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또 전략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지만 키워드가 결국 중동에서의 이란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종식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시공력이 워낙 좋고 속도전에서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에 대한 기대감, 원전 관련돼서의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상반기에 주도 상승 끌고 오는데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건설도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1분기에 뜨거운 건 아니에요. 실적으로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호 모멘텀, 수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퍼포먼스를 워낙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실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한 3조 원이 넘었고 오늘도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4만 원에서 여백의 미를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차익 쪽에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신규 접근 자체는 고점 대비 신고가 나오다가 툭 한번 흔드는 변동을 기다렸다가 타이밍으로서는 눌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어느 정도 눌려야 되냐? 신고가 외봉이니까 많이 빠지면 좋죠. 20% 이상씩 빠진다면 그럼 받아가지고 변동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4만 원 언저리가 아니라 3만 원 초중반 때도 신규 진입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자리가 아니냐.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지만 심리라는 거 이성적 비이성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매매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만이 이런 종목들을 고점권에 대응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기초와 기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덤비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일제히 상한가 진입에 성공한 중소형 철강주들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강 감산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 속에 연 이틀 상승하다 오늘은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연속성 가져갈 수 있는 테마일까요? 연속성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거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 즉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병목에 대한 이슈인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결국은 테마적인 성격에서 얼마만큼이나 더 힘을 이어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 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3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국에서에 대한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이슈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란에서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이 철강 관련된 이 생산 시설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공급이 감소로 인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생각보다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주 길게 가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테마의 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과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 철강 안에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이번 이슈 자체가 테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어서 이러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도 테마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질 때 함께 동반해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실적 관련된 종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테마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난 이후에 같이 좀 이 가격대가 좀 낮아지게 됐을 경우에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신없이 슈팅이 나오는 중소형 철강주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옥석 가리기가 되겠다라는 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 6,70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ABL바이오 급락을 제외하면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0.78% 상승 6,666선에서 숫자 재밌네요.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일부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선전해주면서 0.8% 하락 낙폭은 조금 일부 만회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을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놀라웠습니다. 100억 원대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900억 원대였습니다.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 그러나 주가는 하락 전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케미칼 사업부가 아니라 전체 사업부가 태양광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면 주가는 OCI홀딩스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태양광 사업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거, 미국에서의 정책적으로 중국에 대한 덤핑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향후에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의 태양광 사업 카스텀힐 공장까지 더 가동이 되면 분명히 실적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케미칼 사업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아니잖아요. 케미칼 사업이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케미칼 사업들이 구조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오후쯤에 갑자기 나온 건 제가 긴급하게 좀 찾아봤지만 거래 창구에서 보니까 일부 기관 물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국증권하고 신한증권에서 단기 좀 물량이 나왔어요. 오후장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자금에서의 뭐 차익 실현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된다. 본질적으로 실적이나 태양광 사업에서 문제를 이의제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태양광을 주도 상승하는 데서는 케미칼이 발목 잡고 있어서 세계 종목 OCI홀딩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보다는 상승의 탄력이 늘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하나솔루션보다는 태양광 쪽에 계속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OCI홀딩스나 신고가 나오다가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쪽에 좀 더 트레이딩 하는 게 낫겠죠.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네. 그 두 종목도 신고가 나오다 차익 매물 나오면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반면 주당 22만 4천 원까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태현 사장님께는 LG전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목 대형주들이 순환매를 돌았던 와중에 LG전자의 상승은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당 15만 원에서 항상 허들을 못 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오늘의 급등 좀 추세적 상승으로 돌려 세울 수 있었던 힘이었을까요?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혹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자체는 없지는 않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LG전자의 로봇 관련된 사업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고 그쪽에 대한 힘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실려 나가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실제적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LG전자가 늘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이벤트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주가가 되돌림이 빠르게 나오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귀결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역시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을 결국 반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주가의 결국은 키는 현대차와 비슷하게 결국 로봇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정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LG전자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달라질 테니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뉴스 보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둔 LG전자의 오늘장 급등 한번 살펴봤고요. 현대, 로템이 오늘 또 방산주 안에서 압도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감에서 지금 장중 고점으로 지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유독 이렇게 강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다른 방산이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여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의 수주가 개별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현대로템은 뭐예요? 여러분 지하철 보면 현대로템 다 보이잖아요. 철도 차량에 대한 최근에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철도 차량에 대해서 트램이나 수소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좀 부각될 만한 이슈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저도 이제 바로 지금 급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아 이거 새로운 어떤 방산의 수준 모멘텀도 있겠지만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 보면은 유독 강한 거는 철도 쪽 사업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걸 키워드를 잡아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의 흐름에서 4월 22일 날 그 갭상승 나온 강한 양봉이 있거든요. 그 전날의 종가 자리가 22만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22만 원이 지지하면서 단기 상승을 좀 뿜어낼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기적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나가는 오늘 좋은 흐름의 양봉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 좋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HD 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의 하락. 글쎄요, 지금 이제 조선 쪽에 특히 엔진 쪽에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난주부터 강한 시세를 이어왔던 엔진주들이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봐야 됩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부분에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아주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선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앞으로도 한 개 분기 이상의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여기서에 대한 눌림목을 조금 끝나는 시점에 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꼭 일부라도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가 오게 되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의 급등 그리고 SK스퀘어의 상승, SK하이닉스의 다시 한번 주당 130만 원을 지키려는 노력에 힘입어서 대형주 순환매수 코스피는 6,700포인트도 장중 돌파를 했고요. 그러나 상승폭은 좀 축소되며 마감 예상, 코스닥은 ABL바이오의 급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또 한 번 코스피는 신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시장은 주목했고요. 그 훈풍 섹터 전반에 확산되기도 했죠. 다만 코스닥은 ABL 바이오의 임상 관련 실망 매물에 바이오주의 하락이 거셌습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와 로봇주도 약세 보였는데요.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보시죠.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그룹 동반 강세를 보였죠. 현대차는 지난주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에 주가가 다소 부진했는데요. 오늘은 당당하게 상승률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V를 공개했고요. CATL 등 현지 기업들과 협업 소식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시장의 재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전했죠.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현대 오토웨버의 상승도 장중 눈에 띄었죠.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온기를 받아갔습니다. 정부가 광주광역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참여 기업에 현대차를 선정했다는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호재들 그룹 전반의 주가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가장 강한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8% 넘게 올랐고요. 또 현대차는 장중 내내 강했죠. 5.9% 상승. 또 현대 로템도 호재를 발표하면서 5.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LG 그룹주였습니다. 오늘 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받은 소식도 있었죠. LG전자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관련 협력을 맺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기업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젠신왕 CEO의 장려와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LG 이노텍도 그룹주 주가를 당당하게 끌어올렸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36%나 증가를 했죠.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카메라와 반도체 기판 부분에서 고르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 그리고 호실적이 그룹주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LG그룹의 주가도 보시면요. LG전자 7.6% 상승, 또 LG이노텍도 동일한 상승폭을 시현했네요. 7.6% 상승으로 마감했고 또 LG화학도 3% 넘는 상승불 켜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건설 그리고 철강입니다. 오늘 대우건설의 실적이 건설주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대우건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 영업이익 증가했는데요. 건축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현대건설은요. 건설업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건설주 전반에 긍정적인 소식이죠. 또 오늘장 철강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중국의 지난달 조강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죠. 중국의 생산량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반사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철강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도 주가에 힘을 더했고요. IM증권은 철강 주력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주와 철강주 차례로 주가 살펴보시죠. 먼저 건설주 주가입니다. 대우건설 호재 전해드린 대로 11% 넘게 올랐고요. 역시나 영업이익의 증가를 수혜 탄탄히 받아갔습니다. GS건설은요 4% 이상 상승, 또 현대산업개발도 3% 이상의 상승불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철강주 주가 보겠습니다. 철강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포스코 스틸리온 상한가에서 마감, 또 세아제강은 10% 이상 상승하면서 철강 대형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일중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일중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코스피. 이렇게 오후장에는 오전장보다는 상승분 일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여전히 지켜냈고요. 0.39% 상승하면서 6,641선으로 마감했습니다. 6,600선을 넘어냈죠.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이렇게 흐름이 엇갈린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지수 방향을 상승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0.86% 하락하면서 121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1200선 지켜낸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또 한 번 웃었습니다. 6600선 넘어내면서 상방을 향해 더 달려가고 있죠.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중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보합권인 1473.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상하방 압력을 소화하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장 초반 달러 환율은 야간장 마감가 대비 보합 수준인 1474.1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주식시장 수급에 영향받아 한때 환율이 상승했으나 점심시간을 거쳐 다시 레벨을 소폭 낮춘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고 유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위험회피 심리에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통화 선물 시장에서도 달러 선물 순매수 포지션을 구축하자 환율은 한때 1475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기점으로 환율이 다시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9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로 일본은 올해 중동 리스크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대체로 물가 상승 위험에 더욱 무게를 두는 스탠스가 보이자 엔화가 금리 인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중 달러 환율은 엔화와 연동되며 1471원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심리 부진이 실제 소비 둔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은행의 기자회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본의 금리 경로에 따라 엔화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경우가 많아 일본은행 관련 뉴스도 실시간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